생각하는 삼국지입니다. 이 장동민 삼국지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삼국지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과연 동탁이가 했었던 일들, 지금까지는 제가 여포를 흡수를 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하태우를 죽였어요. 하태우를 죽인 이유가 동탁이 진짜 미친 또라이라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야, 너 나랑 그 성 같은 동태우 너 때문에 너 죽었지.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 보살피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죽어. 그냥 이래가지고 죽었을까? 그냥 죽였을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왜 죽였을까라는 것을 제가 가만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그런 게 왜 진짜 미친 또라이에서 했을까라는 게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진짜 야욕이 있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면 그 당시에 그 내가 진짜 동탁이다라고 했었으면 그런 판단을 빨리 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동탁은 칼을 뽑고 들어왔어. 진짜 일생일대 칼을 뽑고 들어왔는데 내 인생 쇼부 간다 하고 들어왔어.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보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천자까지 내가 지금 데리고 있단 말이야. 그 와중에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자기는 진짜 뭐 청류도 아니고 그리고 뭐 탕류도 아니야. 그냥 변방에서 있었던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나이입니다. 이 낙양성 안에 있었던 사람은 동탁이를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야. 저쪽 어디 그냥 변방에 있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밤에 천자를 끼고 들어왔어. 병사를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정사에도 나와 있고 하는 게 이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온 것처럼 속였잖아요. 3,000명밖에 안 데리고 왔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쟤 뭐야 이렇게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쟤 뭐야? 웬 갑자기 뜬금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동탁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의 자기의 세력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거는 세력은 첫 번째가 그렇지, 천자야. 천자. 근데 천자는 아직 어려요. 그 천자가 어리고 어리버리까. 얘 지금 소재가 어리버리 되고 지금 뭔지도 잘 모르죠. 멍청해. 멍청한 소재를 지금 데리고 있죠. 천자인데. 근데 여기에서 꿀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은 이 소재가 멍청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멍청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황실의 법도를 잘 몰라. 황실의 법도를. 이 소재가 이 황실의 법도를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부모의 잘못이거든요. 부모가. 이 소재의 엄마, 이 유변의 엄마가 누구냐? 하태우잖아요. 근데 하태우의 엄마가 있어요. 하태우의 엄마. 하태우도 어째 엄마일 거 아니야? 근데 하태우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하태우네 집안이 백정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백정 집안에서도 첩입니다. 첩. 이 하태우랑 이 하진이랑 친남매지간이 아니야. 배다른 동생이에요. 근데 이 원래 정부인 밑에서 태어난 아들내미가 이제 하진이고 그 백정도 첩이 있었어. 왜냐면 돈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 이 도축을 잘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첩을 뒀어요. 첩의 딸내미가 하태우예요. 근데 이 백정의 첩이었으면은 그냥 그래도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태우의 엄마가 미신을 잘 믿어. 미신을 잘 믿어가지고 자기 딸내미가 왕을 낳았어. 이게 뭐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 미신을 잘 믿는데 그 중에 점쟁이 하나가 하태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왕을 낳는데 이분이 천자가 되려면은 잘 커야 된다. 근데 궁 안에서 있으면은 얘가 몇 살 못 살아. 몇 살 못 사니까 어렸을 때 궁 바깥으로 나와서 살아야 돼. 라고 이 점쟁이가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그 점쟁이가 진짜 내가 봤을 땐 용한 점쟁이야. 나중에 진짜 용하게 된 거죠.
얼마 못 살고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야 너 궁 안에 있으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입이 그 점쟁이 밑에서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궁의 예절을 몰라요. 원래 내가 천재하거나 왕이면은 내 이놈들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사입이 거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대접해줬겠어? 걔네들 그 사이비 애들인데 그냥 막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좀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산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궁으로 들어왔을 때 예의 범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잘 몰라요. 자기가 왕이고 뭐 천재고 이렇게 됐을 때도 뭐 이렇게 호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조기 교육.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리버리 까. 그래서 아무튼간 그 이유가 소재가 이렇게 좀 어리버리되고 이런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탁이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세력으로 뽑은 게 하태우인 거예요. 하태우는 뭐 이 지금 이 천자의 어머니면서도 얘가 하태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뭐 청류파 애들 청류파랑은 이제 별로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지만 나라를 뭐 바로 잡아야 되겠어 뭐 어쩌고 이렇게 떠들면은 고라파지거든. 고라파죠. 그리고 자기한테 지금 가장 태클 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태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태우를 먼저 처단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불화의 씨가 될 수 있거든. 근데 거기도 명분이 필요하잖아. 명분이 필요한 거에서 명분을 댄 거는 이런 거죠. 야, 너 시어머니한테 잘못했잖아. 그럼 너도 벌 받아야 돼. 응? 너도 벌 받아야 되고 지금 십상시에 난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한 거는 나라를 니네가 잘못 다스린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천자 그리고 실제로 천자한테도 소재한테도 뭐라고 해요. 동탁이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되고 이런 거는 이 황제 폐하가 잘못 나라를 다스린 거 아닙니까? 에? 그렇잖아요.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천자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천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당장 천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어머니 먼저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화근의 씨를 점점 없앤 거죠. 자,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결단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탁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거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그냥 해버렸단 말이야. 그거 진짜 어떻게 천자의 어머니를 죽여? 그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한 일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 근데 동탁이가 그냥 해버린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삼천 병사를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병사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청난 계략이었고 행동력이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3,000명이 움직였어.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 이 십상시의 난이 벌어진 것도 십상시들이 야 그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진이 십상시의 난이 벌어지기 전에도 야 우리 하진이 불러들여 죽이자 막 이런 계획들 하진의 암살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이랬을 때도 항상 뭐가 있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용히 해야 돼. 옆에 있었던 놈들이 그러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옆에 있었던 놈들이 듣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계획들이 무산된 게 많아. 근데 하물며 그런 것들 다 쉬쉬하면서 진행을 했던 일들이거든. 진짜 몇 명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발려져. 근데 이 작전은 3,000명이 움직였어. 3,000명이 움직였는데도 다 이거 했던 거야. 다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중에 3,000명 중에 어떤 놈들이 다 또 시장에서 국밥도 처먹고 뭐 이랬겠지. 그 와중에 야 우리가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놈들이 다 우리가 많은 줄 안다. 이런 놈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전부 다 아무도 그 낙양성 안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 이 동탁의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만 믿고 있지 아무도 의심을 안 했다는 완벽한 전략 전술이 펼쳐졌다는 거는 동탁이 그 꾀를 낸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움직였다는 3,000명의 병사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서 대단한 게 충성심이 엄청나다는 거지. 동탁이 명을 했을 때 그 3,000명의 병사가 아무도 진짜 거스르지 않고 충성을 해서 그걸 다 행했다는 거. 그게 엄청난 겁니다. 동탁이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걸 또 하나 입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인 정원의 양아들인 여포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 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도 그냥 연이나 이런 책들에서 보면은 동탁은 역시 그냥 자기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양아버지 죽여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적토마의 눈이 휘가닥 뒤집혀가지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죽여가지고 지 양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이 동탁 밑으로 들어간 여포도 욕하고 요렇게 되거든요. 요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런 상황이 진짜 있을 수가 없어. 왜냐? 정사에 보면은 정사 삼국지에서는 이 정원의 양아들이 여포였다라는 거는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희에서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포를 더 나쁜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데리고 왔다. 양아버지를 죽여가지고 그 목을 갖고 와가지고 동탁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라고 된 거는 나쁜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원의 양아들이 동탁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정원이가 동탁을 이제 그냥 일반 병사였어. 이 여포는. 근데 좀 출중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원이가 여포를 좀 관직들을 이제 자기 밑에서 주면서 키운 건 사실입니다. 중용을 했던 건 사실이야. 여포를. 하지만 뭐 양아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양아들이었다라고 하면은 동탁도 당연히 야 저놈 얼마나 강한 놈이면은 양아들까지 삼았겠냐 이렇게 정보가 쉽게 있을 수 있었겠지. 근데 정사에서는 양아들이랑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동탁이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정원이 세력이 강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원의 세력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보다가 보니까 정원이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렇다면은 저 밑에 놈 중에서 포섭을 하자라고 해서 야 밑에 놈 중에 센 놈 누구 있는지 알아봐 라고 해서 거기서 보니까 여포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굉장히 강한 놈 같습니다. 강하고 얘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정보망에 의해서 캐치를 한 거죠. 동탁이.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으로 여포를 회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시대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포도 사람인데 어떻게 적토마 준다라고 해가지고 낼름 오고 이렇지 않아요. 적토마가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마중 적토 인중 여포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어요. 정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적토마가 원래 동탁 거였는데 그냥 동탁 여포한테 줬다고 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야. 원래 이 적토마를 여포가 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동탁이 준 게 아니야. 그거는 극적으로 나관중이가 그냥 지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말 중에 최고는 적토마고 사람 중에 최고는 여포다라는 거를 이제 병화를 한 거야. 근데 원래 여포가 타고 있었어요. 원래 여포가 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명마까지 있으니까 여포가 최고가 된 거지 동탁이가 선물을 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회유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정원이보다는 지금 실세 지금 천자까지 같이 데리고 있는 신변을 확보하고 있는 동탁이가 여포한테 얘기를 했겠죠. 야 너도 진짜 난 놈인데 정원 밑에서 있으면 뭐하냐? 정원 밑에 있으면 뭐해? 진짜 우리가 세상을 한번 도모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나는 너도 필요하지만 정원 밑에 있는 너의 병사 걔네도 필요하다. 근데 야 봐봐 너 내 병사 얼마나 있는 줄 알지? 내가 니네 치면은 못 치겠냐? 내 병사가 얼마나 있고 지금 뭐 장안이 떠들썩한 건 너도 들었을 거야. 근데 나는 정원이랑 싸우는 거는 괜찮아. 걔는 내가 싹 그냥 죽일 수 있어. 근데 나는 너랑은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너 딱 봤을 때 너랑 나랑은 뗄 수 없는 인물이고 나는 정원이를 봤을 때 정원이가 보인 게 아니라 너가 보였거든. 난 너랑 진짜 이 세상을 한번 도모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천하를 한번 얻어보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응? 네가 잘 생각해보고 와라. 응? 어떻게 할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그 정도만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포도 생각을 했겠지. 야, 그래. 내가 정원이 밑에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정원이는 세상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은 기왕 충성을 맹세하는 거, 동탁이 밑에 들어가는 거, 지금 천자도 있고 하니까 동탁이 밑에 들어가는 거, 내가 얘네 병사까지 싸그리 데리고 가면은 나를 더 중용하지 않겠어? 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진짜 양아버지고 이렇다면은 그렇게 못했을 거야. 진짜 양아버지처럼 대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면은 여포 또한 그렇게 진짜 정원의 목을 베고 그 병사까지 다 그 흡수를 해가지고 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탁 밑으로 들어가는 거, 자기도 더 중용이 되려면은 그래 요 정도까지는 해서 가자 라고 해가지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이 동탁 밑으로 여포까지, 그리고 정원이 데리고 있던 병사까지 다 흡수가 됩니다. 요렇게 된 거는 굉장히 동탁이 빠른 사람인 거지, 빠른 사람이고 난 놈인 거예요. 그리고 동탁이 대단한 게 대장군 하진이 데리고 있었던 병사까지도 다 흡수를 합니다. 이거는 야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야야 시끄럽고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한다고 들어올 수는 없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재빠르게 그 혼란의 틈을 타서 다 흡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그게 뭘 대단해? 그 뭐 병사들 그냥 우왕좌왕 하고 있었던 애들 다 흡수한 게 뭐가 대단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게, 그 혼란의 틈을 틈타가지고 그 병사를 흡수한 거거든? 근데 흡수를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원소죠. 원소가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십상시의 난을 막 했단 말이야. 막 다 싸그리 막 다 때려 죽이고 2,000명을 학살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원소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유일하게 하나. 원소의 그 잘못된 게 진짜 일생일대를 두고 진짜 땅을 치고 후회를 해야 되는 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십상시에 난 그날 밤에 있었던 거. 동탁은 그날 들어와가지고 병사들을 다 흡수했어. 근데 원소는 미쳐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경마장에 있는 저기랑 말이랑 똑같아. 십상시만 죽여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십상시만 죽이면은 내 세상이 온다. 어차피 하진도 없고. 십상시만 죽이면 내 세상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십상시 죽이는 거에만 지금 어딨어? 야, 없는 것들 다 죽여. 없이 사는 것들 다 죽여. 요것만 했던 거야. 만약에 원소가 그날 그 밤에 대장군 하진이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대장군 하진 밑에 있었던 병사들을 내가 다 흡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병권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동탁이 그렇게 활개치지 못했을 거야. 근데 원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십상시 죽이는 거에만 이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 틈에 그 병사들, 그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대장군 하진의 병사들을 동탁은 흡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천하를 두고 두 양대 산맥이 피치 못할, 그리고 필히 해야 되는 전투, 진짜 한 하늘 아래에서 둘이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 주인공은 누구냐? 동탁과 원소입니다. 동탁과 원소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